네, 안녕하십니까. 유성답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제 그 폐업 영상에 많은 분들이 진짜 응원의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 점 일단 먼저 감사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드릴 말씀은 제가 일전에 한번 영상에 말씀드렸죠. 폐업하게 된 이유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오늘 부분은 제가 폐업하는 마지막에 폐업하기까지의 느꼈던 이 속에 있었던 감정, 그동안에 지나왔던 그 일들인데 팩트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9개월 동안 있었던 거 모두 말씀드리면 진짜 한 몇 시간 해도 모자르고 다음에 아마 기회 되면 이건 어떨까요?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틀어서 여러분들의 펜션을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이제 질의를 바로바로 피드백을 받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런 부분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정리를 하자면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제가 펜션을 그만두기까지의 그 과정, 결정내기 전까지의 그 과정을 말씀드릴 거고, 일단 다음 편이나 또 다다음 편 계속 제가 영상을 올릴 예정인데, 그 영상에서는 펜션에서 있었던 손님들의 행태? 그런 거, 또 좋은 분들의 얘기, 또 나쁜 분들의 얘기, 안 좋은 점의 얘기, 이런 부분들을 주제별로 사부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제가 펜션을 시작했던 시기가 작년 9월 10월 이때 제 영상 보면 다 나와 있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12월 달에 계약 체결을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12월 달에 누구하고 저랑 같이 이 사업을 계획한 제 지인, 동생하고 제가 임차인 자격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임차인으로 들어갔던 이유가 임대를 받아서 펜션을 한 3개에서 5개까지 그 친구하고 하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보증금과 월세 들어가는 비용 인건비 여러 가지 다 하다 보면은 혼자선 하기 힘들다 생각을 해서 그 친구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오케이를 했고, 그래서 이 사업을 한 3개에서 5개까지 늘리기 위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12월 달에 사업자 내고, 그 다음에 시설도 가꾸고, 추가로 들어가야 될 인테리어적인 거라든가 시설물 여러 가지 이 부분을 이제 차곡차곡 정리를 하고 새 거를 또 사드리고 설치를 하게 되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1월 달에 12월 말에는 가오픈 상태였고 1월 달에 정확히 금년 1월 1일부로 개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예기치 않게 1월 달에 상당히 잘 되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 이거 잘 되겠다 사업. 그렇게 해서 1월 달을 마감을 하던 도중에도 2월 달에 예약들이 찼었어요. 뭐 평일 예약도 있었고 주말 예약은 만실로 다 예약이 이미 되어 있었던 상황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되게 재밌고 활기차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죠. 지인분들도 많이 놀러 오시고. 그렇게 하다 2월 중순경에 터지죠, 코로나가. 그러면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동안 들어왔던 그 앞으로의 그 예약 객실이 모두 줄 취소가 나오는 과정을 이제 겪게 됩니다. 그때 좀 없어지겠지, 지나면 없어지겠지, 좀 잠잠해지겠지, 그렇게 2월 중순 이후 3월, 4월 달을 그렇게 지나게 되죠. 하지만 다행스러웠던 거는 저희가 뭐 칭찬하자면 칭찬인데 그 짧은 시간 잘 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많은 분들이 1월 달에 다녀가셨던 고객분들이 그래도 3월 달, 4월 달에 단골분들이 와주시긴 했어요. 하지만 금전적인 걸 채우기에는 역부족이죠, 사실. 그렇게 가던 차에 저랑 같이 일했던 그 동생이 이제 개인적인 여러 가지 뭐 사정으로 저랑 좋게 마무리했어요. 좋게. 지금도 형 동생으로 지내고 있고 연락도 하고 어제도 연락하고
그 인연은 뭐 쉽게 끊어지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면 저도 잘한 거 없고 그 친구도 잘한 거 없고 그 친구도 못한 거 없고 저도 못한 거 없고 하기 때문에 서로 얘기 잘해서 그때 그렇게 된 건데, 어쨌든 그 친구가 일을 그만 손을 떼게 되면서 약간의 계획은 이제 차질이 생겼죠. 이미 코로나로 인해서 차질이 생기긴 했지만 앞으로의 미래를 봤을 때 3개, 4개 뭐 이렇게 펜션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또 이제 맞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제가 시작을 한 거니 저 혼자라도 이걸 끝까지 해보자 해서 4월 한 초중순이에요. 그때부터 혼자 쭉 하게 됩니다. 하게 되다가 5월 1일, 2일, 3일, 4일 그때 아마 연휴였어요. 쭉 한 4일에서 5일 동안 연휴 기간이었는데 그때도 한 3일간은 연속 만실이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혼자 합니까? 혼자 못하죠, 절대. 그래서 부랴부랴 아는 분한테 소개를 받게 되죠. 청소 이모. 그래서 그분을 4월 말에 모셔서 저랑 같이 하게 됩니다. 그분하고 처음에는 약간 근데 서로 또 이제 맞네 안 맞네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상대방을 이해하고 또는 제가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청소이모는 신적인 존재고 가장 없어서는 안 될 뿐이고 제가 기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한테 전적으로 다 믿고 저랑 재밌게 일을 했어요, 사실. 지금도 또 연락하면서 되게 이제 그 인연 또한 갖고 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5월달에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졌잖아요, 사실, 그죠? 그래서 그 만실된 그 5월 초에 그 시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그 이후부터는 주말마다는 만실이었어요. 주말마다 평일은 조금 삐그덕거리는 부분도 있지만 그 자리는 또 단골분들이 한두 번씩 오시고 이제 그렇게 해서 5월달을 조금 본전치기 식으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월세와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관리비, 인건비 본전치기 됐나 몰라요. 본전치기 됐을 거예요. 제 생각엔 그래요. 그래서 요거 6월달에 다시 열심히 해보자 해서 야놀자에 또 광고를 그때 넣게 됩니다. 광고를 신청하게 되고, 그래서 으쌰으쌰 해보려고 또 이제 광고를 그렇게 넣은 건데 6월달에 한번 또 바람이 크게 한번 분 적이 있어요, 초에. 그래서 텐트가 또 한 두세 동이 날라갔던 또 사건이 있었죠. 그러면서 또 텐트를 구입하게 됩니다. 보수를 하게 되고, 그래도 혼자 열심히 해보겠다고 전전긍긍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또 부품도 사게 되고, 텐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또 한번 열심히 또 다시 한번 힘을 받고자 사게 됩니다. 구입을 해서 그동안에 또 5월 달에 벌었던 게 또 남은 것 같지만 또 이렇게 슬슬 까먹고 있었죠. 그렇게 한번 마음을 다잡고 막 하던 차에 제가 임차인이니까 건물주 펜션 집주인한테 연락이 오게 되죠. 어떤 연락이? 이거를 내놨는데, 이 펜션 건물을 내놨는데 저랑 계약된 기간이 12월 말까지인데 새로 구입하실 분이 9월 말에 들어오고 싶어 한다. 그때 들어와야 될 상황이다. 어떻게 허락을 해줄 수 있느냐? 딱 이렇게 기분이 갑자기 주저딱 앉는 거예요. 그냥 이 마음에서 갑자기 내가 지금 막 이렇게 다시 살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방 딱 맞은 느낌처럼 싹 내려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답을 못 줬어요, 사실. 그래서 차분하게 전화를 끊고 차분한 마음으로 생각을 했죠. 9월 말. 그럼 성수기는 일단은 맞고 그만둘 수 있는 거네. 근데 이건 아니지 않나?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하다가 그분도 어렵다고 하시고, 이 펜션을 처분을 빨리 또 하셔야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또 힘든 부분을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9월 말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 뭐 성수기 열심히 준비해서 그때 본전이라도 찾고 가야죠.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어떻게 배려 아닌 배려를 했죠. 그렇게 해서 그분 저랑 계약하고 나서부터 전화 한 통도 없으셨던 분이에요. 뭐 코로나 터지면서 월세를 좀 깎아드릴까, 뭐 힘들지, 이런 전화 한 통도 없이 그때 그 전화 한 통 왔어요. 그냥 기분이 좋지는 않았겠죠. 그러면서 어쨌든 근데 계약은 체결이 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뭐 계약 체결은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가다가 제가 7월 달에 또 제 영상에 수영장을 사게 되죠. 수영장을 딱 사서 이 성수기 한 달 반 요거 한번 또 한 번 열심히 해보자 해가지고 또 부품 사고 수영장 사고 이것저것 사서 또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해서 또 손님을 맡게 되죠. 근데 뭐가 있었어요? 장마. 그거 수영장 설치할 때까지만 해도 날씨도 좋고 손님들도 오셨어요. 많이 오시진 않았지만 어쨌든 오셨어요. 7월 중순 이후에 이제 성수기 시즌에 예약들이 이제 하나씩 올라오게 됩니다. 이제 뭐 7월 말, 주말, 8월 초, 8월 중순까지 그때가 7월 20일 정도였는데 20일에서 25일 사이 요때 8월 17일 것까지의 예약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막 30개, 40개 반 객실 숫자가 그렇게 이제 막 되는 거예요. 아, 됐다. 어쨌든 요렇게 해서 성수기 딱 하고 준성수기 하고 9월 말에 좀 선선해질 때까지 해서 마무리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손해 본 거는 채울 수 있겠다. 또 꿈을 꾸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오는 손님들 다 잘 맞이하고 신나게 청소 임무랑 막 합니다. 너무 이게 또 일이 힘들다 보니까 성수기 또 예약도 되고 알바를 구하려고 하는데 또 외국인 또 유입은 안 돼서 외국인 알바 구하기도 어렵고 그냥 청소이모랑 둘이 하고 인근 청소 이모가 아는 지인분들 중에 한 분씩 이렇게 오셔서 도와주는 그런 방식으로 했고요. 근데 7월 말부터 어마어마한 8월 초죠. 7월 말부터예요. 폭우가 이제 그때 왔잖아요. 뉴스에도 나왔죠. 펜션 일가족 또 어떻게 되고 안 좋은 일 벌어지고 옹벽 무너지고 산사태 벌어지고 토사로 인해서 또 밀려오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약간 위험 수위까지 올라왔지만 좀 그렇게 크게 뭐 안 좋거나 피해를 본 건 없어요. 그렇게 해서 모든 손님들이 이제 예약됐던 손님들이 전화가 오죠. 아, 지금 이러이러한데 예약을 취소해야 될 것 같다. 수수료를 이거 물고 취소를 해야 되나요? 이러시길래 솔직히 천재지변이잖아요.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부분들이고 제가 또 마음이 또 여기서 약해집니다. 하루 전에 캔슬을 하셔도 또 다 취소를 해드리게 되네요. 100% 환불. 그렇게 해서 또 전체 취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수기인데 제가 3일을 문을 닫고 쉬었어요. 8월 4일, 5일, 6일인가? 3일, 4일, 5일인가?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왜? 비가 너무 와도 너무 많이 오니까 저래도 살자 해서 혹시라도 뭔 일 벌어질까봐. 왜? 천재지변을 몸으로 막는다고 해서 그 막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저라도 살아야죠. 어차피 손님도 다 캔슬된 거. 그래서 집에 오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어요. 그죠? 그렇게 마음이 무거운 상태인데 그리고 이제 8월 6일 날인가 아마 왔어요. 손님 이제 오신다고 해서 그게 주말일 겁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오게 됩니다. 딱 2팀인가가 취소를 안 했어요. 그분들한테 제가 전화까지 드렸는데 오신대요. 그냥 해서 제가 다시 펜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손님 맡고 있는데 다시 한번 그래도 해보자. 비 끝이겠지. 해보자. 이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 계속 왔죠. 비는 왔는데 그 중간에 이 바뀐 또 건물주분이 되게 좋으신 분들인 건 맞는데 제가 어찌됐든 임대 기간 동안은 저의 것이잖아요. 시설물부터 모든 공간들이. 근데 매번 전화를 안 하시고 오시는 거예요. 그럼 아니 전화라도 주시고 오시죠. 또 다음에 또 전화라도 오시고 오시죠.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이분들은 오셔가지고 그 마당 정원부터 나무들 이런 거 가꾸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그게 근데 제가 아무래도 불편할 거 아닙니까? 행동하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에. 또 전화를 주시고 오십시오 해도 전화 드리면 불편할까봐
전화 안 드리고 오신다라는 거예요, 저한테. 아니, 이렇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 아니, 전화 제가 이렇게 있는데 전화 안 하고 이렇게 오시면 더 불편하죠. 아, 그랬더니 또 제가 없을 것 같아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있든 없든 전화를 주셔야 제가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알려드릴 수 있는 거고 한데, 제가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계속 이게 쌓이면서 알아서 하시라고. 그럼 뭐 집주인 오신다는데 뭐 막을 길 있겠습니까? 좀 마음이 또 안 좋게 되죠, 제가. 그렇게 해서 마음이 조금씩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분들이 계속 오면서 내 시설물까지 만지면서 또 한번 어떠한 일도 또 있었어요. 전기가 갑자기 그분이 만지셔서 나간다든가, 수도 전기를 만져가지고 갑자기 수도가 안 나온다든가, 갑자기 저도 없는데 텐트를 거두신 거예요. 또 다음에 가니까 그 텐트가 없어요. 이거 왜 없앴냐고 전화를 했더니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거를 텐트를 접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아직까지 내가 있는 건데 왜 마음대로 그렇게 만지시냐. 저 8월 말까지 할 테니까, 나갈 테니까 하시라고. 욱했습니다, 솔직한 대로. 물론 이제 그 전에 쌓인 게 있었죠. 쌓인 게 있었고, 자꾸 그런 일이 매주에도 몇 번씩 반복이 되다 보니까, 사람이 하려고 하면 안 좋은 게 터지고, 하려고 하면 맥이 끊기고, 이게 2달에 한 번씩이에요. 정리해 드릴게요. 12월 달에 시작을 해서, 딱 해서 2월 달 코로나 터졌죠. 4월 달 이제 어쨌든 그 동생이 또 나가게 돼서 힘든 상황이 있었죠. 6월 달 갑자기 뜬금없이 건물주가 전화 와서 나가달라고 하죠. 근데 그렇게 결정은 안 난 상태에서 쭉 가다가 7월 달 열심히 해보겠다고 수영장을 만들었는데, 갑자기 또 한 보름 있다가 줄장마가 또 시작이 되죠. 폭우로 인해서 성수기 모든 게 줄 취소가 되죠. 그리고 이분들 수시로 바뀐 집주인들 수시로 오죠. 그리고 최근에 그 코로나가 또 일주일 전, 열흘 전인가부터, 일주일 전이죠. 계속 열흘 됐을 거예요. 열흘 전부터 또 코로나가 또 엄청난 기하급수적인 숫자로 또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과연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제가 과연 9월 말에 나가기로 결정이 모두 난 판국에 과연 한 달을 더 해서 뭐가 이득이 있을까요? 오히려 거기 관리인 되는 거 아닌가요? 공과금은 공과금대로 훨씬 더 또 내야 되고, 안 그래도 적자인데 또 적자에 적자가 되는 상황이죠. 거기 있으면 뭐예요? 관리비 내라고 있는 것밖에 더 됩니까? 어차피 약속한 날짜고 제가 틀은 거기 때문에 9월달 그 월세를 내야 돼요. 근데 그렇게까지 안 좋은 와중에 9월달 월세 내가면서 손님도 안 오시게 되면 어차피 또 그 한 달 공과금 100만 원 가까이 되는 또 공과금을 또 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리고 또 시설 관리도 해야 되고. 뭐하러 그럽니까? 어차피 결정 난 거고, 자꾸 그분들 오시고 마음이 이미 무너질 때도 무너지고, 살만하고 할만하면 무너지고, 또 다시 이겨내보자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면 또 이상한 일 벌어지고, 사람이 숨이 턱턱 막힙니다. 시국도 안 좋은 와중에 진짜 열심히 해보겠다고 시작을 했고, 그것도 이 안 좋은 시국도 당연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했지만 그런 천재지변 그런 것도 솔직히 그닥 신경 안 써요. 중간중간에 이 사람적인 거랑 천재지변이랑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겹치니까, 아마 펜션 하시면서 이런 걸 한 번에 경험하신 분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1년도 안 돼서? 없을 거예요. 왜? 10몇 년 만에 이러한 장마 처음 왔고요. 코로나19라는 거 살면서 처음 접해봤고요. 나머지는 그럴 수 있어요.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걸 한 번에 했다라는 거죠. 나눠서 그런 안 좋은 것들을 경험했을 때는 데미지를 받아도 치유가 될 어느 정도의 시간과 기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떤 분은 이걸 핑계라고 들으면 또 핑계일 수 있어요. 그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 기준에서 제가 받아들인, 제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말씀드릴게요. 순수하게. 제 주관적으로. 치유할 시간이 없어요. 치유하려고 하면 하나 터지고, 치유하려고 하면 또 터지고, 또 터지고, 또 터지고. 그 내부의 시설물, 설비 여러 가지 보면 또 중간중간에 안 터졌을 것 같아요. 강풍, 비바람에 또 뭐, 다
다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못 버텨요. 저 아시는 분도 임차인으로 펜션을 들어가셨다가 2달 만에 접으셨어요. 2달 만에 펜션 그만두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걸 손절하고.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얘기 못한 부분들은 다른 게 있겠죠. 또 손님들하고의 여러 가지 벌어지는 부분들, 펜션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청소하면서 발생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가 지금 저 하나만을 가지고 이 펜션을 그만두게 된 12월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을 짧게 팩트로 말씀드린 건데, 이거 풀면 이거만도 풀어도 2시간은 얘기해요. 그리고 얘기하면서 느끼셨죠? 울분이 가시지 아직까지 안 가셔가지고 톤이 높아지는 거. 아직까지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울분이 안 가셨어요. 그러니까 좀 차분해지고 다시 정리를 잘 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때 펜션에서 또 일어났던 일들, 거기서 저를 또 힘들게 했던 부분들, 또는 거기서 저를 행복하고 편안하게 했던 부분들, 이런 거를 또 다음 시간에 한 편, 2편씩 이어서 계속 또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해서 이렇게 집에서 또 한번 영상 올려드린 거고요. 마지막 또 끝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이 말 처음 했습니다. 좋아요까지는 처음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여러 가지 일상과 영상, 펜션에서 벌어졌던 내용, 또 다른 또 유튜브 강 나오는 영상 있으면 또 그때 올려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